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는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이고요. 자, 이 노폐물은요, 세포의 세포 호흡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분해되면 에너지 외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성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화면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분자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우리 탄수화물 볼까요? 재료가 뭐로 되어 있죠? C, H, O가 엄청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방도 한번 볼까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엄청 복잡하지만 재료들이 C, H, O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도요, C, H, O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N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것을 보자면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는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죠.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N이라고 표시되는 질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노폐물을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해내게 되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추가로 생성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폐물은 순환계에 의해서 폐나 콩팥으로 운반된 다음에 날숨이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세포, 동물 세포 하나예요. 동물 세포가 산소랑 영양소를 만나서 세포 호흡이란 걸 하게 되고, 여기 ATP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라는 이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노폐물은 어디로 나갈까요? 네, 맞아요. 기체니까 후 하고 나가는 이 날숨을 호흡기의 날숨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물은 어디로 나갈까요? 물은 액체니까, 선생님, 소변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물은요, 기체 상태로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호흡계와 배설계 두 경로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단백질이 생성하는 노폐물 하나 뭐 있었죠? 네, 암모니아가 있었는데요.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혈액에 의해서 간에 잠깐 데려다 줍니다. 간에서 이 독성이 약한 간의 해독작용으로 요소로 바뀌게 돼요. 요소라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이게 홈파트로 운반되어 물과 함께 오줌으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단지가 소화가 되어서 세포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호흡계와 배설계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날숨을 통해, 물은 기체 상태인 날숨, 그리고 액체 상태인 오줌을 통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한번 거치는 곳이 있죠? 네, 간을 통해 요소로 전환되어 배설계인 오줌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표로 나타내 보았어요. 그림과 표를 보시면서 노폐물들이 각각 어디로 배출되는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배설의 배설 기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설 기관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으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습니다. 자, 콩팥부터 볼게요.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강낭콩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부분에 두 개가 있어요. 허리 부분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콩팥이랑 연결된 오줌관이 있고요. 그 밑에 방광, 그리고 요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이고요. 우리가 자세히 더 봐야 될 것은 이 콩팥의 구조입니다. 콩팥의 구조예요. 콩팥은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겉부분이 겉질, 이 중간 부분이 속질, 여기가 빈 공간이 깔때기입니다. 그런데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사이에 이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네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형성된 오줌의 기본 단위입니다.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하나씩 배설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콩팥은요, 주먹만한 크기로 덩어리 좌우 한 쌍씩 있고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콩팥 겉질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세뇨관 일부가 분포되어 있는 겉부분이고, 그 콩팥 속질은 세뇨관 등 여러 세뇨관이 이루어진 집합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깔때기는 콩팥 속질 아래 빈 공간으로요, 집합관을 통해 오줌이 모이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네프론이라는 건데,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예요. 하나. 그 네프론이 한 사람의 콩팥 한쪽에 약 100에서 15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프론을 이루는 삼총사,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고요. 사구체는 실사자에 동그란 구해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실처럼 모세혈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구체, 그리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얇은 가늘고 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하고요. 이 여러 개, 엄청 많은 150만 개 정도 되는 네프론 아래로 이 여기서 생성된 오줌이 잠깐 집합관에 여러 개의 그 갈래의 집합관에 모였다가 그 집합관은 또다시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콩팥 바깥쪽인 오줌관을 통해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을 통해 방광을 통해 요도를 통해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네프론의 구조예요. 네프론의 구조를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각 부분의 명칭을 우리 하나씩 익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을 우리는 콩팥 동맥이라고 합니다. 콩팥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이고요. 콩팥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콩팥 동맥이고요. 콩팥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이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네, 사구체라고 불렀습니다.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우리는 보먼 주머니라고 불렀고요. 이 보먼 주머니랑 연결된 얇고 긴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해서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와 세뇨관을 네프론의 한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뇨관은 엄청 많고 가늘고 긴 또 모세혈관과 만나고 있어요. 모세혈관과 만나서 물질교환을 하게 되고 이 모세혈관은 다시 콩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가는 콩팥 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 잘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보신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과 과정을 나타낼 때는 이 그림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이 그림에서도 각 부분이 어디인지 함께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감소한 그림으로 나타낸 사구체가 되고요.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은요. 보먼 주머니가 될 테고요. 보먼 주머니랑 연결된 이 가늘고 긴 관 C는 세뇨관이 됩니다. 이 세뇨관과 연결된 이 D 부분은요.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과 연결된 또 이 부분은요. 콩팥 정맥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노폐물과 혈액이 갈라져서 혈액은 콩팥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갈 테고 콩팥 깔때기와 연결된 이 부분은 다시 오줌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구조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나단 세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로 오줌이 분비되는 과정인데요. 오줌이 생성될 때 네프론에서 이게 네프론의 한 단위잖아요. 네프론에서 3단계를 통해서 이제 오줌이 생성되는데 1단계 가가 여과,
이가, 나가, 제흡수, 3단계가 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을 지우고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은요,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사이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꾹 짜지게 돼요. 혈액이 꾹 짜지게 되면 이렇게 혈액이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해요. 이 여과된 액체는 세뇨관을 통해서 가다가 이 나 과정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한 번 더 흡수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과되지 말아야 될 어떤 친구들이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잔존에 있던 노폐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다시 분비되는 분비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과, 재흡수, 분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이때 여과, 재흡수, 분비되는 과정 속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것들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콩팥 동맥으로 여러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혈액이 되겠죠. 혈액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네,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 뭐 요소, 무기염류, 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과될 때 압력에 의해 여과가 되기 때문에 위에 사구체에 남아있는 물질들은 분자의 크기가 좀 큰 물질들이 남아있게 되고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일부가 여과돼요. 그래서 여과 압력 차이가 일어나고 그때 여과되는 물질들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등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됩니다. 그리고 혈구, 단백질 등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되지 않고 여기 사구체 속에 남아있게 돼서 다시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돼요. 자, 여과액이 보머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세뇨관으로 내려왔는데 이 세뇨관은 모세혈관과 엄청 가깝게 접촉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영양소인데 분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다시 재흡수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두 재흡수되고요. 물, 그리고 무기압류도요. 대부분 재흡수되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돼요. 그래서 일부는 소변을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의 일부가 사구체에서 혈액을 통해 흘러서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혈액의 성분 일부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돼요. 그래서 여과는 압력 차이에 의해 일어나고 재흡수 과정은요, 여과된 물질, 이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일부가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고요.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돼요. 자,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 일부가 이동하는 현상을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에서 각각 이동하고 남아있는 그리고 또 버려지는 이런 성분들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과될 때는 타구체에서 보먼주물이 여과될 때 여기에 덩어리가 큰 누가 남죠? 혈구와 단백질이 남게 돼요. 네, 혈과 단백질이 남게 되고 여과가 됩니다. 1차 여과가 돼서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이 친구들이 이 여과액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과액 속에 들어있게 되고 흘러가다가 어때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100% 재흡수돼야 돼요. 그래서 모두 재흡수되고 물과 무기업류도 대부분 재흡수되긴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 흐르던 혈액 중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 일부가 다시 분비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에서 여과는 타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과정이고 압력 차이에 의해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혈구, 단백질, 크기가 큰 물질은 남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겸유 요소, 크기가 작은 물질은 여과된다. 그래서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 이렇게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과정이 있는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고요. 물과 무겸유는 대부분 재흡수되지만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된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타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의 일부가 분비된다. 네, 죄송해요. 분비된다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누가 있는지, 여과액엔 누가 있는지,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오줌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 성분들을 이 흐름에 따라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오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타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 그리고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모세혈관과 재흡수와 분비 과정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렇게 혈액에 남아있던 영양소와 물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은 피를 통해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고 배설된 이 노폐물들은 세뇨관을 통해 집합관에 모였다가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관을 통해 방광을 통해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소변을 한 상태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이 신장, 콩팥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들 몸속에서 하루 동안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요, 성인의 경우 하루 동안 콩팥 거치는 혈액의 양만 1100리터에서 2000리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과액은 170에서 180리터 정도래요. 그래서 여과액 대부분이 또 재흡수 되잖아요. 재흡수 되므로 하루 동안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이것도 많네요. 1.5에서 1.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이 오줌의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혈액의 양을 이 신장이 배설해주고 있는 거죠. 노폐물과 영양소 건져야 할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들을 건져가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혈장 성분에 있는 것들, 여과액에 있는 것들, 오줌에 있는 것들. 그래서 혈장 성분에 있는 것들은 피에 있는 거겠죠. 콩팥 동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물,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무겸유, 요소 등이 이렇게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오고 여과액에 보면 여기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간 거죠. 네, 지금 이동 상태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갔을 때 보니까 단백질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죠? 단백질은 아예 없어졌고 포도당과 아미노산 보니까 여과액을 기준으로 오줌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먼주머니에서 오줌은 세뇨관을 통해 콩팥 깔때기를 통해 이제 오줌으로 간 거고 나머지 이 걸러진 친구들은 혈액으로 다시 가서 콩팥 정맥으로 이동했겠죠. 자, 그래서 보면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잘 걸러졌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여과액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돼서 수치가 0이 됐다. 그래서 오줌에는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의 수치가 없어야 합니다. 네, 없어야 하고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기 때문에 오줌의 양에서 이제 성분의 구성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소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요소의 농도가 0.03, 0.03인데 갑자기 1.8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요소의 양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농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물이 많이 재흡수됐기 때문에 진해진 거죠. 요소의 농도가. 그래서 요소의 농도를 보시고 이 숫자를 보고 요소가 많아져서 분비가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요소는 그대로 있어서 계속 여과돼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물이 재흡수되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설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배설을 한다는 것은 바로 노폐물 배출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노폐물은 뭐냐면 우리 생명활동으로 생성되는 노폐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항상성은 뭐냐면 생물은 체내외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렇게 체온이라든지 몸속 이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줌으로 배출되는 물과 모기업류의 양을 조절하여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땀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체액은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콩팥에서 물을 내보내지 말고 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콩팥에서 또 물이 재흡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땀이 많이 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포 호흡을 통해 일어나는 노폐물들을 배설계로 어떻게 내보내는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설계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와 그리고 세포 호흡을 통해 일어나는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포 호흡은 뭐냐? 세포 호흡은 이 동물 세포, 우리의 세포예요. 세포 안에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먹은 영양소와 산소를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의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우리가 어디에 쓰냐? 체온 유지, 두뇌 활동, 소리 내기, 근육 운동, 생장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나가는 모든 곳에 이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것만 에너지가 아니라요. 공부를 하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까지의 과정을 마쳤어요. 이것을 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네, 소화계를 들어가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되고 남은 음식 쓰레기는 대변을 통해 배출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소화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통해 순환하면서 이렇게 조직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는 탄소는 호흡계를 통해 공급받고 노폐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또 호흡계를 통해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물과 암모니아 같은 그런 노폐물들은 이렇게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을 통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 기관과 기관계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각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5단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5단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를 풀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면 편하게 선생님께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영상 곧 올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남은 기간도 우리 화이팅해요. 수고하셨습니다.